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다시 또 코베이시입니다. 코베이시에서 아침 조깅할 때 이제 제가 지나가다가 한 예쁜 동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 동상이 조금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자가 돌고래 같은데 이렇게 올라 앉아 있는 그런 동상인데, 제가 이 예술품을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여자의 신체를 너무 자세하게 상세하게 묘사를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저는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그런 장소인데, 왜 저렇게 여자의 동상을 세워놓더라도, 여러분 거기 있잖아요, 막 생식기까지 너무 자세하게 다 묘사를 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어떤 성에 대한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제가 고사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식적인 그런 장소에 꼭 저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그런 동상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는지, 저는 저렇게 하는 게 결국 여자를 어떤 도구화, 상품화 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일본을 싫어한다고 말하진 않죠. 그런데 배울 점도 많고 그런 나라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여러분 배울 점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저런 건 조금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 저렇게까지 거리에다가 이렇게 세워놔야 될까? 무슨 인어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저런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저 영상 동상 부분을 제가 삭제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드리는데, 제가 모자이크 처리한 이유도 그냥 보여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민망해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여러분. 덴마크에 여러분 가시면 인어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달라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보고 계신 곳이 어디냐면요, 코페시에서 제가 이제 신코페시 역에서 나와서 이제 달리기를 하면 이렇게 여러분 멋진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제 제가 가는 그 방향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보여드리고 있었던 그 하버랜드 있죠,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페시에 가장 좋아하는 최애 장소, 그 항구 도시 있잖아요. 거기로 가는 길목인데 이렇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여기가 아름답다는 것은 뭐 자연 경관 이런 건 아니죠, 보시다시피요. 다만 이렇게 다리 위로 해서 제가 이렇게 건너가는 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코베이시가 여러분 이런 구름다리 같은 거 있죠, 고가다리 내지는 우리나라 말하면 육교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자동차들 다니는 그 고가도로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서 지진 났을 때 피해가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많은 그런 고가다리 같은 것들이 무너지면서 인명 피해 굉장히 컸죠. 자동차들도 피해 많이 받았고요. 근데 다시 또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는 가시면 이렇게 육교 내지는 이렇게 구름다리, 이렇게 고가다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베이시가 유난히 그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저 앞에 보이시죠? 저기 코베타워.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로 코베시의 핵심인 그 하버랜드의 코베타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베타워, 하버랜드 이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이 조깅을 많이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쁩니다. 정말 제가 너무 기뻤던 건 뭐였냐면, 하늘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날씨가 좋아서 너무 좋았는데, 이 하버랜드에까지 오는 전까지는 굉장히 칙칙한 그런 광경이나 풍경이 펼쳐지다가,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버랜드에 도착하면 이렇게 그림 같은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화면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이게 가슴에다가 고프로 맥스 있죠, 여러분. 그거를 이제 매달고요. 그 고프로 맥스에서 나온 몸에다 이렇게 차는 그게 있어요. 그걸 하니스라고 하는데, 그거에다가 이제 고프로 맥스를 달고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셀카봉을 사용할 때가 있고, 그렇게 가슴에 부착하는 걸로 하는 때가 있는데, 이제 가슴에 부착하고 할 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광경을 찍기가 편하죠. 근데 셀카봉 갖고 찍으면은 되게 불편하죠. 왜냐면 이제 그 막대기를 들고 다녀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사실은 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셀카봉은 안 갖고 나오고 이렇게 가슴에 부착한 것만 해서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그 셀카봉이 있으면 이제 좋은 점은 달리기 하는 다리 부분 이런 걸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셀카봉을 들고 솔직히 달리기에는 되게 부담이 좀 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슴에 부착하고 러닝하는 게
이런 풍경을 찍기에는 가장 좋더라고요. 놓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시원하죠? 네, 여기는 여러분 제가 항상 보여드렸던 곳은 저 반대편이었거든요. 오늘은 이쪽에 맞은편으로 와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다리, 이 육교 같은 곳을 계속해서 제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하늘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 이야, 하늘하고 오른쪽에 있는 저 풍경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 보면 여러분 너무 아름다워요. 그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동화책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여기 같은 이런 광경을 제가 일본에서 글쎄요, 요코하마도 가면 여러분 이렇게 항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전 요코하마가 그렇게 애착이 안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정이 안 가고 그렇게까지 감명적이랄까? 감동적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코베에는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하나가 너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너무 극찬하나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예쁘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가는 이 길목이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호텔이 있어요. 근데 그 호텔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예쁜 호텔 같진 않아요. 약간 감옥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거기서 절대 안 머무는데, 이게 너무 특이하게 외관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물을 얼마나 개방적으로 보이게, 좀 통풍도 잘 되고 이렇게 환기 잘 되게 보이고 좀 오픈돼 보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 왼쪽에 있는 호텔은 조금 여러분 언뜻 봤을 때는 건물이 되게 특이해서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아니더라고요. 막상 가까이 가보면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저 호텔에서 안 머뭅니다. 저 호텔에서 머무는 분들 계시긴 계시겠지만 저는 썩 매력을 못 느끼더라고요. 까다롭죠? 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쫙 달려오잖아요. 여기 지금 여러분 보이는 곳에 도착을 하면 밑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낚시를 하고 있어요, 대체로. 근데 이 햇빛 비칠 때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라이즈 할 때, 여러분, 그렇죠? 일출할 때 여기 이렇게 달리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달려서 와서 이제 쭉 가도 되고요. 저렇게 직진해서 또 내려가는 곳이 있고요. 지금 이제 저처럼 여기 오른쪽으로 또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계단으로 내려가도 되고요. 코베시가 너무 그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늘 그리운 것 같아요, 마음속에. 코베시에 뭔가 특별한 어떤 뭐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하고 잠깐 만났을 때 왔던 그런 감동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코베시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추억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넓고 되게 멋있죠, 그쵸? 이거 여러분 가슴에다 이렇게 고프로 차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왼쪽 손에다가 저렇게 셀카봉을 들고 뛰면 굉장히 솔직히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특히 가슴에 차고 하는 것도 차고 하는 거지만 이 셀카봉이 되게 불편해요, 여러분. 셀카봉이 좀 두껍고요. 무거워요, 약간. 조금만 더 가늘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항상 남는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오른쪽에 있는 호텔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별로 안 들어가고 싶다고 했던 그 감옥 같은 호텔? 이런 것이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저 하버랜드가 이렇게 쫙 펼쳐지죠. 근데 되게 좋은 게 이쪽에만 이렇게 여러분 약간 그늘졌잖아요. 근데 여기 그늘진 곳을 이제 벗어나서 저쪽 왼쪽 가면 이제 화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버랜드가 달리기 하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사람들 만나기도 좋고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정말 저의 최애 장소입니다.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죠. 너무 아름다워서 나중에 여기 떠날 때가 조금 제 마음이 조금 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지방들에 올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 올 때는 평화롭고 제 마음도 되게 안정되고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여러분 하루 이틀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적막하다고 생각들고 약간 지루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극적이지 않은 건 좋은데 또 너무 자극이 없으면 사람이 좀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너무 여기에 오래 머무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잠깐 왔을 때 참 좋다. 그리고 항상 아쉬움이 남는 상태로 떠나는 거, 저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도리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여기 너무 아름답다, 살고 싶다라고 해서 살았을 때 좋은 곳이 있고요.
근데 막상 있어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데 좀 지나면서 이렇게 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이제는 뭐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곳에 어떤 이런 뭐랄까요, 미련이랄까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별로 없고 그냥 즐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순간을. 그쵸? 어떤 분들은 여기서 살면 좋은데 이제 돌아가는 게 슬프고 막 이러는 분들 계신데, 저는 어디 가시든지 하루 이틀 계시더라도 거기를 충분하게 즐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즐기세요. 즐기시라는 게 욜로같이 여러분 내일이 없는 것처럼 즐기라는 게 아니라 이 순간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만끽하고 최대한 즐기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쾌락지로 해서 오늘 하루만 살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항상 시야는 미래에 두고 있되 내가 현재 있는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의 어떤 나름대로의 철학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걱정한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최대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래 나중에 후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보이시죠? 야, 광경 좋죠 여러분? 풍경 정말 좋습니다. 여름에 오면 딱 한 가지 흠이 있어요. 날씨는 너무 좋은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이게 항구 도시라 그런지 습도도 너무 높고, 나중에 막 여러분 땀띠 나요. 땀띠 나고, 이게 목이나 이런 어깨 같은 데나 또는 이렇게 팔꿈치 같은 데다가 땀이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땀이 많이 나고, 특히 이제 왜 여러분 휴대폰이나 이런 거 넣으라고 가방 같은 거 메고 다니잖아요. 달리기 전용 그런 가방들. 이제 그런 것과 자꾸 닿는 피부 쪽이 좀 이렇게 닳는다든가 또는 찰과상을 입는다든가 그런 게 좀 있어요.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습도가 너무 높은 거. 근데 그거 외에는 일단 눈은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달리기 쭉 하고 나서 시원하게 샤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다시 와서 모자이크라는 그 레스토랑가 제가 다른 데서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오셔서 맛있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음식 드시는 거예요. 점심만.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식하시고 샐러드 위주로 드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기 꼭 한번 나중에 오고 싶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셔도 매력이 있죠. 여기 또 하나의 매력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못 오니까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오면은 사람들이 많아도 공간이 워낙 넓어서 붐빈다는 마음이 드는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 너무 많다, 부대낀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매일매일 정말 죽을 것처럼 최선을 다하거든요. 왜냐면 내일이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가 아니라, 내일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오늘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늘 최선을 다합니다. 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능한 것도 아니고, 다만 노력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이지 웨이? 좀 이렇게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쉬운 길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매일매일을 열정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다잉하고 리빙 있잖아요. 이런 거로. 그쵸? 우리는 살아가는가? 아니면 매일매일 서서히 죽어가는가? 그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약간 좀 철학적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제 주변에서는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죽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자문해보세요. 나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혹시 매일매일 죽여가면서 내 자신을 죽여가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그 대답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실 때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의식하시면서 이 공기, 여러분 먹는 음식, 이 모든 것들을 감사히 여기시면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사람이 우울해지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 하고 있고 그러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하루도 다른 때처럼 즐겁고 보람찬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